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인 유학생 비자 적극 취소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스파이로 양성된다는 의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중국 공산당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 비자를 적극 취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루비오는 향후 중국과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에서 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이 약 27만 7천 명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019년 37만 명이 넘었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감소해 왔는데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되면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을 줄이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스파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뭐 연방 하원 의원 에릭 스와웰 같은 경우에는 빵빵이라는 중국 스파이로부터 이렇게 그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첨단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하는 창구이자 스파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해외 공고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 소셜미디어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입장에서는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중국 유학생들이 감소하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또 실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입장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별이다. 미국 마음이죠.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이 31%나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15%로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15%도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5% 내지 10% 정도면 충분하다. 뭐 사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도 여기에 이제 UCLA나 UC 버클리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많이 못 가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 한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주에 가야 되는 판이에요. 왜 외국인 학생을 좋아하느냐? 뭐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미 전역 모든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비를 더 많이 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원래 유학생으로 왔을 경우니까 학비를 더 많이 내죠. 저희들이. 하지만 이게 본토 학생 차별당하는 이런 역차별을 받는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줄여야 된다. 저는 그 말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는 난리 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케이스가 결국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유학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학생들 너네도 오지 마라. 너네들 오면은 우리 기분 나빠. 너네들 다 스파이 같아.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렇게 하버드에서 졸업하고 막 그래도 너네들 다 돌아가잖아. 결국 중국 발전에 힘쓸 거 아니야.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도 완전히 중국으로 덮인 것 같아요. 뭐 계약했더니 집주인한테 니하오마 뭐 인사를 받는다는 그런 그 기사가 중앙일보에서 나왔고 계약했더니 집주인이 중국인 보유 한국 주택 5만 6천 채 MBN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뭐 제주도만 가도 중국인 주인이 더 많다고 그래요. 뭐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집 보러 가니 니하오 외국인 집주인 10만 돌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미국이 또 히토류 통제 중국의 정면 보복 나섰습니다. 광범위한 핵심 기술 수출 금지, 제트기 엔진 반도체 기술 등 통제해서 중국 첨단 산업 타격하고 기술 기반 디커플링 이미 시작된 겁니다. 관세 전쟁 돌입하면서. 자, 그리고 하버드 자산이던 중국 연줄 트럼프 시대엔 정치적 부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죠. 하버드는 친중이죠. 친중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단속에 나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오랫동안 자산으로 삼아온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트럼프 시대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친중이고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 공작이 이 대학 캠퍼스에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약 5분의 1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전격 취소해서 하버드가 외국 유학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했죠. 곧바로 지난 23일 연방지방법원 한 판사가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조치 효력이 곧바로 일시 중단됐지만 법정 다툼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죠.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SEVP, 그러니까 대학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되는 의견 표명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중국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은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이 하버드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 중국 공산당 지령으로 캠퍼스에서 자경단이 조직적 괴롭힘을 벌이는데도 하버드는 못 본 척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는 지금 여러모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아이비리그 학교고 미국의 최고 명문으로 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급진 좌파 이상한 대학으로 전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아이비리그나 뭐 대학교에 갈 필요도 없는 수준이다.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번번이 나오고 있어요. 뭐 찰리 컬크도 그런 얘기들을 했고, 뭐 캐서린 오스틴 프리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하버드대와 중국 정부 사이 유착 사례들은 예전에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하원 중국문제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들이고, 지난번 그 미셸 박스틸 제가 인터뷰한 미셸 박스틸 전 연방하원의원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버드 당국은 신장 자치구 준군사 조직인 신장 생산 건설병단이 신장 위구르인과 다른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으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이 된 2020년 이후로도 이 조직 소속 인사들이 이 대학에서 공공보건 관련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위구르 관련된 그런 인권 탄압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중국에서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중국계 스파이 조사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신 나간 조 바이든, 오토팬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건 다음 편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에야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걸 종료시킨 정신 나간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과 의학에서 나노 기술을 통합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수사를 받고 하버드를 그만둔 뒤에 중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중국이 더 좋은가 봐요. 미국보다. 중국 정부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 계획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하버드에서 퇴임했고 2024년부터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 단체들이 학내 정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는 한 학생 활동가가 주미 중국 대사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이나 경비원이 아닌 한 중국 교환 학생에 의해 행사장에서 완력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달 교육부가 하버드의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면서 기부금 서류와 계약 문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2014년 홍콩 부동산 재벌인 항롱그룹 로니 첸과 제럴드 첸 형제로부터 3억 5천만 달러를 기부받고 이 대학 보건대학원 공식 명칭을 기부자 아버지 이름을 딴 하버드 T.H. 첸 보건대학원으로 변경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워싱턴 DC 소재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밝혔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 교육 교류와 협력은 서로 유익한 일이다.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했죠. 신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